중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흥익함은 물론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영국 싱크탱크 오왕립 통합방위안보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H-22 취역하면 중국군은 진정한 대륙간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제19군 핵미사일로 무장된 중국 공군의 기존 정책과 장비 개발 관행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고 했다. 중국 최첨단 군용기인 20 시리즈의 완결판인 H-20은 최대 이륙 중량 200톤, 최대 적재 중량 45톤, 스텔스 혹은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앞서 스텔스 전투기 젠-20, 대형 수송기 윈-20, 중형 수송 헬기 지-20 등을 잇따라 실전에 배치했다. H-20의 실전 배치는 미국의 봉쇄선을 뚫을 능력을 키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군은 냉전 시대 이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가상의 선 2개를 그어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제1열도선은 쿠릴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까지 뻗어 있다. 제2열도선은 일본 동부 해상과 남태평양 섬유에 걸쳐 있다. 중국군의 작전 범위는 제1열도선을 관통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H-22 취역하면 작전 범위가 제2열도선까지 넓어질 수 있다. SCMP는 미국 방부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H-20의 비행거리를 미군의 관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로 전망했지만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km로 본다고 전했다. 중국군이 3대 핵전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를 뜻한다. 장자오중 전 국방대 교수는 H-20의 핵심 기능은 속도보다는 스텔스라며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략 폭격기는 미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0 레이더와 유사할 것이라고 했다. RUSI는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H-20과 함께 스텔스 기능은 떨어지지만 공격 능력을 개선한 중거리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의 과묵히나와 기지 타격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되는 기종이 모두 스텔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것은 역시나 높은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이고 러시아가 뒤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일본, 영국 등이 있습니다. 5세대로 일컫는 스텔스는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꼬리날개를 달 수 없으며 높은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국방 예산이 작은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낼 첨단 기술로 미국조차도 스텔스 기능을 가진 기종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전무한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2020년이 넘어야 한다고 예상했으나 제식명 J-20 또는 젠-20으로 불리우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으며 그 성능이 하이엔드급인 F-22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여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F-22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중국 내에서도 그다지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너무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상대할 수 있는 기종이 없는 F-22와의 비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F-35와의 비교는 가능합니다. 위령 또는 파이거팽, 파이어투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수호이 T-50이나 F-22보다 훨씬 큰 대형기종입니다. 기체의 모습은 F-22, F-35, 미그 MFI, 수호이 T-50, 핵8을 뒤섞어 놓은 모양새로 짝퉁의 느낌이 살짝 풍기기도 합니다. 키나드 델타익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의 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항공기 엔진의 기술이 높지 않아 대형 전투기의 추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있으며 J-20의 시제기에 사용된 엔진은 러시아의 세턴 117S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인 개량형에서는 WS-10 엔진을 사용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좌 쌍발 엔진에 F22에 적용되지 않은 추력 편향 노즐도 함께 포착이 되어 J20의 능력이 생각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개발은 담당하고 있는 청도 전투기 설계연구소는 미래지향적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 중국의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력을 보강하기 위해 실전 배치를 우선적으로 한 뒤 개량형인 WS-15 엔진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일부에서는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우려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기술 투자에 활용하고 있기에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북아의 제공권 헤게모니를 위한 활시위가 당겨졌으며 제공권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최신의 AESA 레이더를 장착하였고 추력 편향 노즐로 해리어와 같은 비틀이 가능한 기종이며 대형 기종이어서 내부 폭장량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수록 임무 수행 능력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2016년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배치가 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 F-35와 절대 비교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원인을 노스롭 그루먼이 시제기 YF-23의 기술 노출이라는 의견이 있어 기술을 담당했던 기술자가 32년형이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락한 F-117의 잔해를 수거해 연구한 결과라고, 하지만 러시아의 미그 MFI의 기술이 접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중공군의 4세대 주력 전투기 젠-11은 최근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중국은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과 달리 전 세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들에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 공군은 세계 3위의 전력을 자랑하며 3천여 대가 넘는 각종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00대 가까운 하이급 전투기 즉 고성능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49년 11월 11일 창설된 중국 공군은 시작은 초라했지만 항미 원조 즉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소련의 원조로 미그-15 전투기를 받아 제트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이후 소련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 이후 미그-19 그리고 미그-21 전투기를 손에 넣었고 이를 중국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 전력화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미그 전투기들은 젠 즉 섬멸한다는 뜻을 붙였다. 미그-17은 젠-5, 미그-19는 젠-6 그리고 미그-21은 젠-7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중서관계는 1950년대 말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적대관계로 돌아섰으며 1969년 중서국경 분쟁이 발발하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중서관계의 악화로 소련의 수많은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문화대혁명까지 일어나면서 최신의 전투기의 해외 도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결국 1990년대까지 중국 공군은 젠-7, 젠-8과 같은 2, 3세대 전투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피스브릿지 사업을 통해 F-16C/D 블록 32 전투기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일본판 F-15C/D 전투기인 F-15J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도입한 전투기는 모두 4세대 전투기로 1, 3세대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고성능 항공 전자장비를 장착했다. 또한 강한 추력과 효율이 좋은 터보팬 엔진을 채용했다.
이밖에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공대공 전투 외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즉다목적 전투기였다. 이 때문에 이 3세대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했다. 결국 1980년대 중국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용해 F-16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1989년 6월 4일에 티안안men 사건이 터지면서 미중 관계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중국의 티안안men 사건을 학살로 규정하고 중국을 인권 탄압 국가로 분류해 무기 수출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이 시기 중서 관계가 복원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고성능 전투기 도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당시 소련은 중국의 미그-29 전투기의 판매를 제한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그-29 전투기보다 성능이 좋은 수-27 전투기를 원하면서 중소 간에는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진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소련은 수-27 전투기 중국 판매를 허가했다. 1991년 중국은 10억 달러의 24대의 수-27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 1996년에는 면허 생산 계약을 맺고 최대 200대를 생산하기로 한다. 중국 정부와 군에서는 수-27 전투기 직도입과 면허 생산을 11호 공정으로 명명했다. 이후 면허 생산된 수-27 전투기는 젠-11로 불리게 된다. 면허 생산된 200대 가운데 104대는 러시아에서 주요 부품을 들여와 조립했고 나머지 90여 대는 주요 부품의 중국 내 국산화를 실시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애초 계약한 200대를 초과해 생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젠-11을 기반으로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함재 전투기인 젠-15 그리고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로 불리는 젠-16까지 만들어낸다. 이러한 중국 측의 행동에 러시아는 계약을 위반한 불법 복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11과 파생형인 젠-15와 젠-16은 총 560여 대가 생산되어 중국 해군과 공군에 배치된다.